자, 11단원은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든다고 칠게요. 션2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console.log라고 하면서 2가 예약한가 보구나. 자, 근데 이 함수가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함수예요. 지금 우리는 간단한 예제들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는데 순식간에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뭔가 구현을 하면은 뭐 2초, 3초 정도씩 시간이 걸리는 기능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 5초간의 작업 실행이 걸린다라고 전제할게요. 그리고 console.log do 끝이라고 출력을 하죠. 함수는 정의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실행이 시작을 안 하죠. 그래서 console.log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console.log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이 사이에서 do it을 호출할게요. 그럼 메시지의 출력 순서는 1번, do it을 실행했으니까 여기가 2번, 그리고 5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3번, 함수가 끝나면 여기가 4번, 이 순서대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쵸? 딱 우리가 생각한 대로 출력이 됐죠? 여기에서 진짜로 5초 동안 프로그램이 렉을 걸리는 처리를 넣어 놓을게요. 아직 수업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는 지금 무시하셔도 돼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는 실제 11단원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따로 배포하는 코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do it을 호출하러 가서 여기서 얘를 출력한 다음에 5초 동안 여기를 안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5초가 지나면 여기가 출력되고 여기가 종료가 될 겁니다. 2, 3, 4, 5. 그쵸? 5초의 시간이 걸리죠? 자, 지금 여기서 한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내가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어.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그게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얘가 실행하는데 5초가 걸리면 5초 동안 프로그램이 다음으로 진행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5초 동안 프로그램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웹페이지는 5초 동안 벽돌이 돼요. 아무 작동도 안 할 거야. 왜냐면 순서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형태. 이거를 동기식 처리라고 해요. 동기 처리. 자,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명령어 중에 set timeout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자, 얘는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를 요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 doit이라는 함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걸면은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얘를 실행시켜요. 그 다음에 console.log hello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얘기 들으면은 얘가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얘를 호출하니까 이 메시지가 출력되는 거는 적어도 5초 이후일 거다. 그런 시나리오가 되잖아요. 근데 이 setTimeout의 방법은요. 이 doit을 5초 후에 호출해 주세요라고 현재 프로그램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곳에다가 작업을 예약을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거 예약해놓고 그냥 지갈길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헬로가 제일 먼저 출력되고 5초 있다가 doit이 실행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헬로가 먼저 출력되고 5초 있다가 doit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아까 코드에다 넣어볼게요. set timeout에다가 doit을 거는데 대기 시간을 0초로 건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제일 먼저 출력을 하고요. 얘는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예약을 하는데 대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doit 시작이 출력이 되긴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작업 예약을 건과 동시에 프로그램은 지갈길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는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은 메인 흐름을 바로 이어서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요 예제에서 이게 먼저 출력될지 얘가 먼저 출력될지는 저는 확실히 몰라요. 해봐야 할 것 같아. 그쵸? 메인 흐름이 먼저 끝나버렸죠. 종료가 먼저 나왔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작업을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비동기 처리라고 해요. 이 비동기 처리를 응용하면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인 흐름하고 별개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set timeout으로 여러 개 걸면은 여러 개 작업이 동시에 걸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가면 제가 지금 한 10개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뭐 한 개당 5초씩이니까 50초 있다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가네. 똑같은 작업을 여러 개 걸어서 그렇구나. 자, 어쨌건 이제 비동기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거다. 인 거예요. 자, 그러면 doit 1 시작, doit 1 끝, doit 1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doit 2를 하나 또 걸어볼게. 2. 이렇게요. 그래서 set timeout에 doit 1, set timeout에 doit 2를 걸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똑같아서 그런가? 300, 500. 자, doit2가 먼저 시작하고 doit1이 나중에 들어갔고요. 자, 보면 이제 설정된 시간에 따라서 먼저 시작된 작업이 doit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비동기 작업은
그 실행 순서랑은 호출 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보통 이렇게 셋 타임아웃을 걸 때는 콜백 함수 스타일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함수 바로 넣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함수 바로 넣고요.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doit 1이 시작되면은 이 doit 1이 종료된 다음에 doit 1이 종료된 다음에 정확하게 얘가 끝나자마자 타임아웃을 또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작업을 이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걸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doit2가 먼저 시작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doit 1이 끝난 다음에 작업을 이어서 하고 싶어. 그러면 doit 1이 끝나는 코드가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doit 1이 끝난 다음에 doit 2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또 다른 작업을 doit 2가 끝난 다음에 하고 싶어. 그러면 또 이 위치에다 코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타이머가 서로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싶으면 코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특징인데요. 콜백 함수로 비동기 작업을 처리를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메인 흐름하고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은 전부 이렇게 콜백 함수 스타일로 들어가니까 이 콜백 함수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후속 처리를 하고 싶으면 이 안에서 콜백 함수를 또 넣어야 돼요. 콜백 안에 콜백 안에 콜백 안에 이런 식의 문법이 완성이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굉장히 난해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공식 용어로 콜백 헬이라고 불러요. 콜백 지옥.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콜백 헬을 구성한 거예요. 자, 이 코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파라미터 두 개의 사이의 값을 사용해서 A하고 B면은 A와 B 사이에 랜덤 값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그 13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내장 명령을 좀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랜덤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용을 호출했잖아요. 1에서 9 사이에 랜덤 값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화살표 함수죠. 여기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두 번째 값이 대기 시간이에요. 그리고 1000분의 1초 단위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고 주면 1초가 되는 거죠. 1초 동안 대기 타고서 이 함수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함수는 그냥 정의한 거고 여기는 1초 동안 대기했다가 백그라운드로 실행할 거고 여기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추정 결과는 이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랜덤 값을 하나 뽑아요.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또 셋 타임아웃을 또 걸죠. 여기서 3초 동안 대기를 타고 랜덤 값이 짝수면은 당첨, 홀수면은 꽝이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출력 순서가 1번, 2번, 3번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콜백 안에 콜백이 들어가는 걸 이제 콜백 헬이라고 한다.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을 하면서 그 탈피하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 문법 구조 중에 하나가 이 콜백 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굉장히 그 지저분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 콜백 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ES6에서 프로미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개선을 해요. 근데 이걸 개선하는 것도 크게 그렇게 별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지금 콜백 함수 안에서 실행이 되잖아요. 여기서 요 성공인지 실패인지 여부만 외부에서 따로 뽑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미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콜백해를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ES7쯤에서 async await라고 하는 문법으로 최종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이 async await라는 거를 언제 쓰느냐? 사실 뭐 타이머 돌릴 때는 굳이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모름지기 프론트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백엔드. 이 백엔드는 우리는 자바로 만들겠죠? 스프링. 그럼 이 두 개 간에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통신할 때 쓰는 기술을 AJAX라고 하는데 이 AJAX가 가장 대표적인 비동기 처리예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처리는 이거 말고 쓸 데가 없기는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로그인 버튼 눌렀는데 웹페이지가 3초 동안 벽돌이 된다? 게시판에 글 저장하기 버튼 눌렀는데 웹페이지가 뭐 5초 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고 멈춰 있는다. 여기서 멈춰 있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로딩마조차 표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런 식의 이제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가 들어가는 요거를 한번 개선을 하게 돼서 프로미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코드가 더 복잡해져요. 코드가 좀 더 복잡해져요. 이것도 코드 흘러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 왜냐면은 동대문에서 뺨 맞고 저기 남대문 가서 화풀이 하는 그런 코드예요. 흘러가는 게 진짜 이해하기 힘들고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자바스크립트가 프로니 아마추어를 나눈다고 보셔도 거의 무관해요. 자, get lucky resul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랜덤값 만드는 함수는 그대로 있어요. get lucky resul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얘는 그냥 평범한 함수인데 리턴 값이 좀 특이해요. 프로미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리턴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객체인 거죠. 프로미스라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자, 이 객체는 생성자 파라미터로 콜백 함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비동기 처리를 구현을 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처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타이머. 타이머가 아니면 AJAX. 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그 통신 처리하는 걸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문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는 리졸브와 리젝트 두 가지가 사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콜백 함수 안에서 비동기 작업을 수행을 해요. 이 타이머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프로미스 객체가 생성됨과 동시에 얘는 알아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할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는 크게 성공이냐 아니면은 실패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했을 때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리졸브를 호출하세요. 이 리졸브와 리젝트는 둘 다 딱 한 개의 파라미터밖에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처리해야 될 때는 제이슨으로 묶어야 됩니다. 제이슨은 그 자체가 한 개니까요. 그 다음에 뭔가 처리했다가 작업이 실패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로그인 시도를 했는데 로그인 성공했을 때랑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려서 로그인 실패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의 결과가 실패로 판별되면 리젝트를 호출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한 개만 묶어요. 제이슨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마음대로 묶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my promise get lucky result 호출하면은 요 안에 있는 객체가 이제 리턴이 된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요 안에서 타이머가 돌아요. 잘 보세요. 이제 진짜 통째로 외워야 돼. 이건 이해고 뭐고 없어. 이 프로미스 객체를 받아서 메서드를 연달아 호출해요. then catch finally 메서드를 그 점으로 연결해서 연달아 호출해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메서드 체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기법을. 그냥 문법 자체가 이렇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각각의 함수들은 모두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트라이 캐치랑 비슷해요. 자, 요 객체가 이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타이머가 돌아요. 그리고 타이머가 돌면서 작업이 성공했다. 그래서 리졸브가 실행됐다. 그러면 이 리졸브는 then한테 연결된 콜백 함수를 호출합니다. 작업이 실패했다. 그럼 리젝트가 실행되죠? 리젝트가 실행되면은 catch한테 연결된 콜백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건 진짜 흐름 이대로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요. 이해고 뭐고 없어, 이건. 이름도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 자, 콜백 함수 파라미터는 여기 리졸브로 호출하면서 제이슨 채널을 보냈죠? 얘가 요 K예요. 그러면 K.msg, K.a, K.b, K.c 이렇게 값을 쓸 수 있겠죠. 아니면 const 구조분의 msg, a, b, c는 K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제이슨에 있는 값들 하나씩 분해하는 거죠. 자, 요 K가 이 파라미터 K고 얘가 결국은 K면은 애당초 파라미터 선언할 때 부조분해해서 선언해요. 이게 요즘 스타일 문법이에요. 그럼 이제 요 then 안에 연결되는 이 콜백은 작업이 성공했을 때에 대한 후속 처리를 구현합니다. 캐치는 작업의
실패했을 때 처리를 구현하면 되고요. 파이널리는 성공 실패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되는 처리예요. 자, 꽝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요 에러가 실행된 거고요. 자, D하고 E가 출력됐죠? 당첨이니까 A, B, C가 나왔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미스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직접 구현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복잡하게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 중에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명령어,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가 비동기 처리를 수행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콜백 함수로 결과를 받아야 되는구나, 콜백 함수를 통해서 후속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비동기 처리를 수행함과 동시에 프로미스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 명령어를 내가 호출을 해서 결과를 리턴 받고 이걸 사용해서 then과 catch를 통해서 어떤 후속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지금 얘기 용어들 다 기억하세요? 비동기 처리, 그 다음에 프로미스. 이거 두 개 단어 진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AJAX 처리가 이제 통신기법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기술 문서 같은 거를 보면은, 자, 제가 그냥 블로그 하나 검색해서 나왔는데, 패치. 자, 비동기래요. AJAX 방식 중 하나래. 그 통신이지? 자, 얘는 프로미스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로 지금 요 스토리 다 알고 있다고 전제 깐 거야, 지금 얘가. 그러니까 프로미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패치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함수거든요. URL과 옵션이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프로미스를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거 다 떼버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 중에 패치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호출하면 후속 처리를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그냥 프로미스를 지원한다. 한마디로 퉁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에서 get lucky result 이것까지 만들 생각하면 이해 안 가. 근데 get lucky result에 해당하는 기능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로미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내가 쓰고자 할 때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법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일단 1번, 2번만 먼저 연습해 볼게요. 3번은 조금 이따 합시다.
지금 55분인데요. 3시 10분. 한 3시 20분쯤에 시작하면 너무 적나? 일단 3시 20분 목표 시간으로 잡고요. 부족하면 시간 더 늘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프로미스라고 하는 기법. 아까도 말했지만 이 get lucky result에 해당하는 이 함수는 우리가 직접 구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만 프로미스라는 형태로 뭔가 이제 작업을 처리를 하는데 이 안에서 구현된 어떤 작업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then과 catch, finally로 연결해서 우리가 작업의 결과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기능 중에 이것도 지금은 그냥 내장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ost request는 axios.get이라고 하는 명령을 호출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요 웹페이지의 주소를 지금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웹페이지 안에 있는 코드를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웹페이지의 기능을 가져오니까 얘가 통신이에요. 그럼 이제 통신이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동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 실패가 우리가 뭔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이제 리턴 객체를 받아서 얘를 통해서 then. 그러면 이제 요 콜백 함수는 이 HTML 안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에 성공했을 때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치. 이거는 이 컨텐츠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을 때 실행되는 거고 파이널리는 성공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then에서는 이제 뭔가 여기서 컨텐츠를 가져왔으니까 그 컨텐츠를 어디엔가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면 되고 실패했을 때는 작업에 실패했습니다라고 메시지 박스 보여주면 되는 거고 파이널리에서는 뭐 특별한 처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체로 로딩바 닫는 처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axios.get이라고 하는 이 함수 자체가 우리가 직접 구현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얘가 프로미스를 지원하는 거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 얘 호출하면 후속 처리는 이런 구조로 가져와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동기 처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원래 지원했던 기능이 아니라 나중에 딱 어거지로 만든 거라서 문법이 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자, 어찌됐건 콜백 함수를 안 써보자고 한 건데 오히려 콜백 함수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콜백헬에서 빠져나오자 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썩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법이 한번 더 바뀌어요. 그게 3번이에요. 자, 조금 전에 했었던 요 then, catch, finally 요거를 이제 대체할 겁니다. async await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자, get lucky result 함수는 앞에 예제랑 똑같습니다. 자, 얘를 호출하는데 예외 처리를 기본으로 깔고 가요. 자, 그러면서 결과를 받을 변수를 하나 준비해요. 그리고 이 결과에다가 get lucky result를 호출하는데 얘가 지금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하죠.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await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호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요 함수를 별도의 공간에서 그 전체 흐름에 상관없이 실행을 시켜요. 그럼 얘가 작업에 성공하면 리턴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아까는 작업에 성공해서 리졸브를 실행시키면 이 파라미터를 then으로 받았죠. 근데 await를 붙이면 리졸브에서 전달하는 요 파라미터, 요 제이슨 객체요. 요 제이슨 객체가 그냥 리턴돼요. 그러니까 따로 콜백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작업에 실패해서 리젝트를 호출했다. 리젝트에서 뭔가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이 파라미터는 캐치로 넘어와요. 에러가 나면은 더 이상 뭐 후속 처리를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러가 나면은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으니까 중간에 중단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리턴을 걸어요. 왜냐면 에러가 났으니까 이 이후에 있는 후속 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 finally. 자, 작업에 문제가 없으면은 리절트가 온전하게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를 이제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사용을 하면 돼요. 얘보다는 조금 깔끔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리졸브를 통해서 작업이 성공했음을 알리게 되면은 이 파라미터가 평범하게 리턴이 된다. 근데 여기를 수행하다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리젝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리턴이 되는 게 아니라 캐치로 건너뛴다. 자, 근데 이 await 키워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함수로 감싸야 돼요. await 키워드를 포함하는 로직은 무조건 함수로 감싸야 돼요. 근데 그게 평범한 함수가 아니라 async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async라는 키워드는 무조건 await 키워드랑 짝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async await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묻고 나면 얘는 혼자서는 아무 작동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hello라고 호출을 해줍니다. 아, 2가 정의되지 않았다. 여기 ERR이라고 받았는데 2라고 쓰고 있네. 자, 이렇게요. 자, 근데 함수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공부할 때 소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함수 정의 방법입니다. 펑션 hello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console.log hello world라고 한 다음에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한다 라고 하면 아니 그럼 그냥 함수라는 거 안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그래도 실행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은 딱히 어느 때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HTML하고 같이 작성하다 보면은 반드시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놓고 뒤에서 바로 이렇게 연달아서 호출을 해버려요.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아예 이 함수를
익명함수로 만들면서 전체를 괄호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 한 덩어리를 함수를 호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뒤에 괄호를 붙이죠. 이렇게 괄호를 붙이죠. 얘를 호출한다라는 의미로 뒤에 괄호를 또 붙여요. 이렇게 짜면 얘는 별도의 호출 구문이 없어도 즉시 실행합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를 즉시 실행 함수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에만 있어요. 이거는. 한 익명함수 전체를 괄호로 감싼 다음에 그 뒤에 호출을 위한 괄호를 연달아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요. 펑션 빼고 뒤에 화살표 넣고. 자, 그럼 이걸 여기서 접목하면 헬로라는 이름을 떼고 전체를 괄호로 감싸. 그 다음에 여기에 호출을 위한 괄호를 연결해요. 그리고 펑션 키워드 빼고 화살표 함수로 바꿔요. 이 상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즉시 실행 함수예요. 이게 트라이 캐치 댐보다는 문법이 좀 깔끔해요. 자, 오늘 이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는 일단 비동기 처리의 개념,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작업이다. 이거를 흔히 우리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램이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거. 비동기 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미스와 에이싱크 어웨이트라고 하는 코드를 만났을 때 성공과 실패했을 때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 전체적인 코드 흐름에 대해서만 일단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체킹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AJAX라는 부분을 공부할 때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모든 예제에서 매번 쓸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동기 처리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를 쓸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쓸 이유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하고요. 나는 AJAX 힘들어서 AJAX 안 할래요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 AJAX 없이는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 개발자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AJAX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론트엔드 개발엔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비동기 처리는 근데 이 비동기 처리라는 게 꼭 프론트엔드만이 아니라요. 모든 프로그래밍에 다 있는 거라서 비동기 처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흐름만 끊기지 않게끔 코드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일단 내용을 체킹해 놓으세요.